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특정 시간에 비행기도 뜰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수능날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보러 가는 학생들, 이제 지금쯤이면 집을 나서기 시작했을 텐데요. 이날만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아침 시간에는 수능생들이 그 어떤 국가적 인물보다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찰차가 수능생을 위해 대기하고 수능생을 태운 자동차가 사소한 교통위반을 해도 그냥 눈 감아줍니다. 이걸 좋게 봐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풍조는 결코 건강한 풍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못 보더라도 그 이후에 성실함이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하루로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서히 고쳐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시험 보러 나가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또 수험생을 배웅하러 나가는 학부모 여러분, 마음 편하게 먹고 최선만 다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험생의 숫자가 64만 619명 정도 된다고 하죠. 64만 619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대박 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차가 막힐 경우에 수험생 여러분 112와 119에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오토바이 혹은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네, 춥더라고요. 예, 진짜 춥습니다.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수험생이 있다면 진짜 오늘 옷 두텁게 입고 나가야 될 겁니다. 16년 만에 수능 한파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자, 오늘 카피는 평상심. 평상심. 이거 진짜 수험생들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비슷하게는 평정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평소의 마음. 비슷한 말까지. 네, 일상적인 기분. 예. 평등하고 떳떳한 마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적당한 긴장은 도움이 되지만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 상태가 필요한 오늘입니다. 예. 네, 2015학년도 수능 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8시 10분까지 아마 입시를 맞습니다.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 학교 앞에 자동차 못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학교 앞까지 긴 골목이 있다면 그 시간이 늦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경찰 오토바이를 네. 아마 제공을 해줄 겁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 좀 나오겠죠. 그럼 항상 나오죠. 네. 야, 근데 아니 진짜로 저도 작년하고 예전에 우리 큰애 입시할 때 작년에 수험생 학부모를 예. 역임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큰애는 한 6년 전인데 진짜 어떤 때는 셀카 부르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 뉴스도 평상심으로 좀 전해주시죠. 오늘 조심조심. 오늘은 좀 연성 뉴스로 갑니다. 예, 격분을 일으키는 뉴스는 좀 다 뺐고요. 예. 자,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래도 공분이 나오네요. 네. 이승철 씨 부부 예. 일본 입국 거부 문제, 결국 이제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담당자를 초치해서 강력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입국 거부의 이유를 밝히라 추궁했는데 일본 당국은 독도 관련 문제는 아니다.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사안이 있으나 마치 이승철 씨를 배려하는 척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출입국 관리 규정을 보니 입국 거부 사유는 한 1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승철 씨와 해당되는 것은 대마초, 그러니까 마약류에 관한 조항밖에 없는데요. 이게 24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승철 씨는 일본을 수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명분이 없고 이 석연치 않은 문제.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한류 스타들 특히 이제 반일 연예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 보도를 횡행하고 봤어요. 있습니다. 보기는 네. 그런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블랙리스트를 일본이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네. 우리 입장에선 국민적 영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일본으로 진출 안 하셔도 일본보다 인구가 무려 한 6배, 7배가 많은 중국이란 또 거기에서는 맞습니다. 아주 열광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일본으로 꼭 진출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으로 방향 틀면 됩니다. 그냥 명단 공개하시지. 좋은 해법을 주셨는데요. 예, 블랙리스트를 그럼요. 공개하라. 좋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네티즌들 SNS 돌아다니는 말 중에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이 지금도 우리를 불량 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너네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요. 일본의 극우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만약 사실 밝혀질 경우에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개입을 했다면, 문제예요. 네. 예? 혐한 단체들이 아니 이게 뭐 만약 문제가 진짜 있으니까. 독도 문제라면 네. 독도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네. 사실을 밝혀진다면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게 문제죠. 이 정부는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만일 나서서 그랬다면 일본 정부는 극우 맞습니다. 정부지 정상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평상심을 유지하셔야 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심을 일본과 유지해야죠. 각을 세우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같이 격노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건 뭐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예. 하지만 또 외교적인 문제, 이거 좀 냉철하게 평상심 유지가 필요한데요. 이승철 씨가 대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철 씨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이게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지난 여름에 탈북 청소년들과 독도에서 통일염원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그날에라고 하는 아름다운 곡인데요. 이 노래는 일본 관련 노래도 아니고 뭐 독도 수호송도 아닙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노래인데 이승철 씨는 이 음원을 무료로 공개하겠다. 혹여 수입이 발생한다면 전액 기부하겠다. 그리고 이 노래를 영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네. 그 음원을 또 세계 공개하겠다. 예. 왜냐하면 이 노래의 뜻이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려는 것이 전혀 아니고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노래인데 예. 일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일본의 이 모호한 다소 좀 비겁한 태도에 비해서 당당한 이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저는 평상심의 발로 아니겠는가. 좋은 대응이다. 아티스트로서 예. 그런 생각을 뭐 해봅니다. 더 대응을 못하죠. 아티스트가 무슨 노래로 대응하는 게 최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독도 관련 정부 입장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일본 눈치 보기 아니냐 질타받았던 독도 입도 지원 시설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부분적인 보완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이었다. 총리실 해명하고 같은 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30억 예산이 사라졌다는 추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가 아니었느냐 하는 이제 논란이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입도 지원 시설을 만든다고 이제 해수부 장관이 발표했으니까 이건 조속히 안전을 잘 점검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외교부 입장이 문제입니다. 예. 외교부가 이게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예. 외교 분쟁, 마찰을 우려해서 이거 하지 말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병세 장관은 그런 바가 없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서 이게 거짓이냐 사실이냐 그것도 논란이 좀 밝혀져야죠. 남아있죠. 네. 근데 이주영 장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좀처럼 정치인이나 장관을 칭찬을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의 팬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네. 적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정상이죠. 근데 이주영 장관만은 전 예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월호 수습 전 과정을 행복하게 보더라도 정말 그렇고요. 오래 계셨죠.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네. 것들이 이분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진지함이 정말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또 독도 입도 지원 시설을 수습하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이분이 뭐가 되고 지금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훌륭한 이 살아있는 훌륭한 자원은 제가 볼 때는 잘 아껴뒀다. 네. 정말 큰일에 써야 될 거라는 결정적인 생각이 시기에 듭니다. 네. 예. 본인 스스로도 이 평상심으로 정말 어찌 보면 개인적 차원에선 돌을 닦는 장관 시기를 보내신 건데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분이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에서 가장 좀 진정성 있는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과 소통하신 분이잖아요. 어제도 수색 중단 소식 나오고 뭐 백목항을 찾으셨다고 하는데 이 독도 문제 관련 해수부 문제 잘 좀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본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팽목항에 가서 예를 들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거기에서 상담도 해주고 봉사활동을 밝히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국민들이 물론 저도 이제 신나게 국회의원들 욕할 때는 욕하지만 그런 분들도 사실 국회의원 중에 많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싶네요. 평상심을 유지하고 본질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늘 숨어서 하시고 맞습니다. 항상 이 미디어에 나오는 분들이 그거 문제죠. 아세요? 당 차원에서 그것을 이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들 국회의원들도 정말 국가적으로 큰 일에 있을 때에는 그런 행동을 한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나중에 겁니다. 미담들이 좀 더 알려주길 바라고요. 추가 뉴스 한두 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베이징에서 에이펙 회의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미얀마로 이동을 했고요. 동아시아 정상회의 또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양국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최적의 동반자다라고 하는 훈훈한 분위기였고요. 인도는 과거 전통 카스트 제도 같은 신분 계급이 존재하는가 하면 IT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제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는 나라인데 인도도 좀 이 평상심의 나라. 뭐 거지도 행복한 봐야죠. 나라 이런 나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슬람 지역은 이제 파키스탄으로 떨어져 나갔고요. 영토 분쟁이 있고 핵 보유국인데 뭐니 해도 이제 간디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비폭력 저항 이것이 이제 전통으로 서 있는 나라고 우리와 비슷한 것은 이제 영국 식민지로 오래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정치권은 무상복지 논란이 증세 논란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법인세 논란으로 어제 공방이 번졌고요. 여당은 법인세 인상 안 된다. 야당 주장처럼 2008년 이전으로 복원할 수 없다. 이 얘기고요. 이 투자 심리를 위축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이 얘기인데 야당은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 무상복지 줄이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외에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사당화가 심해졌다. 이게 새누리당 얘기입니다. 질타하면서 당권 대권 분리해야 한다. 얘기가 나왔죠. 야당은 이미 얘기가 나왔죠. 문재인 의원 당권 도전하면 안 된다. 이게 비노 측의 이야기인데 당권 대권 분리론이 여야 말로 다 나오면서 이제 정치권은 앞으로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 수능 문제 같습니다. 4차 방정식 이인재 최고위원한테 한번 들어보고요. 잠시 후에. 자, 문자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4675님 조카 이승현 수능 대박 잘 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0354님 이렇게 추운 날 수능 보러 가는 우리 딸 따뜻한 결과 나오길 엄마가 기도할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수능 관련 우리 수험생 위한 노래. 자, 저도 3년 전에 큰아이 딸아이 수능을 지켜본 이제 수능 학부모 역임자인데요. 그 아이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면서 이 노래를 틀어줬는데 대학 원하는데 잘 가서 원하는 학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효험 있는 노래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어주시죠.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ty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당내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혁신안을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큰 틀의 수정 없이 일부 특권 내려놓기 과제에 대해 수정하는 선에서 손을 보겠다는 게 혁신위의 생각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비롯해서 이른바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금 3대 빅딜설이 또 불거지고 있죠. 과연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그 뭐 혁신안 가지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엊그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처음으로 혁신위 안이 보고됐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전국 때문에 의원총회를 못 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래 혁신위에서 뭐 세 가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우선 요번에 그 발표한 무슨 세비라든지 또 이 불체포 특권, 출판 기념회 이런 내용들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을 어떻게 정책 정당 또 당내 민주주의가 투철하게 이제 적용되는 그런 민주 정당으로 이렇게 혁신할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제도라든지 뭐 선거제도 이런 거 이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그동안 이제 중요한 정치 불신의 이슈로 등장했던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엊그제 보고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왜 반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밥이 끓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밥이 끓는 과정이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거기 뭐 예.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세비 말씀은 잠깐 예. 해주셨고, 이 체포동의안 가결 예.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겸직 금지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예, 뭐 지금 그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하자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었나요? 확대보다도 이제 뭐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하자. 지금은 이제 권고하는 형태로 금지하는 직책들이 많은데요. 뭐 그런 건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또 이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헌법상의 제도 또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면이 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거는 또 야당하고 합의가 돼야 되고 여당만 안 할 수는 없다. 입법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간단하게 뭐 우리 당에서 그냥 결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혁신에는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혁신위는 원래 이제 혁신안을 만들고요. 예. 그 이제 의원총회라든지 당의 공식적인 논의 기구를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이 되고 예. 또 이번 것들은 이제 야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입법을 해야만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혁신위는 자신들의 안을 당에 제출할 때 지금 이제 뭐 수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손질해가지고 제출을 하겠다. 그럼 이제 당에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당의 혁신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야 모두 이 당권 대권 분리 뭐 이거 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그죠? 사정시민주연합도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당권 대권 이 당직 맡은 사람 당권 도전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혁신위 의원들 가운데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요. 예. 그런데 그건 뭐 지금 적절치 못하고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새누리당의 당헌이나 이 당규에는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아마 다 당직을 내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렇게 그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 특히 아마 공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천권이요? 그건 뭐 지금 이제 이미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그거는 뭐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좀 어리둥절한데 이번 혁신위는 어디까지나 우리 정치 불신의 근원이 지금 정당이 제9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회도 이렇게 이제 겉돌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너무 지금 정치 불신이 깊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치 과정이 잘 작동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 어디를 고쳐야만 가능하냐, 이제 이걸 짚어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그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손을 대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우선 그동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한 처방을 먼저 해서 우선 기초적인 정치 불신 해소를 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김문수 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고요. 그 대신 지금 이제 우리 당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정당으로 완전히 환골 탈퇴시키느냐. 이거는 뭐 야당하고 협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야당도 이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게 저는 진정한 정치 혁신의 방향이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치 혁신 문제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왜 선거구 1대2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하는 무슨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이거 선거구 1대2 맞추려면 여당 같은 경우엔 지역구를 확대하자, 야당은 비례대표 확대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저는 뭐 비례대표 현 수준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디에다 두느냐, 국회 자문기구로 두느냐, 아니면 중앙석을 둬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결정해버리면은 국회에서는 표결 없이, 토론 없이 표결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혁신위 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에
줘가지고요. 예. 근데 뭐 저는 그 방향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 아마 그것도 여야 간에 굉장히 아마 이견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예. 선거구획정 문제에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는 게 예. 예를 들면 비례대표 확대하는 거 뭐 저는 사실 직능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차원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재인 의원께서는 오랫동안 지역구 의원이셨으니까 그러시지만 예. 비례대표 의원들 보면 저 사람이 왜 비례대표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 많거든요. 이거는 비례대표를 확대하자 축소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적으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직능 대표성이 있으니까 저기 들어갈 만해 이렇게 생각하게끔 공천 과정부터 맞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원래 비례대표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독일은 이제 전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고요. 이렇게 이건 아주 좀 변칙적인 제도인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다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소선거구제로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직능 대표성 다원화된 이게 너무 약하니까 유용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때 그냥 당권 가진 사람들이 전리품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공색만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확대하면 소용없어요. 예, 하다 사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실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직능 분야를 대표해가지고 입법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과학적으로 검증해가지고 또 미리 당에 참여시켜가지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대표성 확보되는 사람들을 공천을 하는 이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고 나서 무슨 확대를 하든 뭐를 하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뭐 현재 확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현 수준 유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예. 비례대표 하신 분들이요. 비례대표 끝날 때쯤 되면은 그냥 지역구 어디 하나 빈대 하나 어디 차고 들어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저는 결국은 비례대표라는 게 지역구 차고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밖에 하지 않나라는 느낌밖에 안 받거든요. 예. 이거 진짜 바꾸지 않으면 저는 숫자 늘리는 거 이거 의미 없다는 생각밖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예. 지사가 이제 한 예.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지금 경기도로도 번지고 계속 예, 번지는 모양이던데. 예, 그동안 이게 뭐 쌓였던 문제점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터 그 무상 보육 예산 전부 다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무상급식은 원래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이고요. 지방 재정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중앙정부에 또 넘기려다가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중단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선에서는 이거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급식을 학교에서 하다가 안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정말 어마어마한 그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그냥 중앙과 지방의 그 재정 부담 문제 말고 당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혼란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질서를 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우리 당 소속 그 광역단체 장들도 이제 함께 공동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 재정 그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담배세 인상이라든지 뭐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이런 것들이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는 뭐 완전한 해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대선 공약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지금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단 무상급식이 실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중간에 이제 이거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회는 관성이 있는데. 큰 혼란과 이제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뭐 우리 뭐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는 서로 재원 가지고 이렇게 다툴 수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거 뭐 구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인 우리 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 이인재 최고위원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좀 있는데 지금 독도시 입도지원센터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을 포기한 문제도 예. 제가 볼 때에는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병세 장관은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거 일단은 짓지 말자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밝혀서 예. 제가 볼 때에는 책임질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다행스럽게 물론 이주영 장관은 이제 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예. 그거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밝혀질 거고요. 아마 저도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이 상당히 용의 주도하지 못했던 그런 그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 입찰 앞두고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마치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메시지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아마 이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투명하게 이 문제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영 장관, 해수부 장관이 아주 적절하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어느 정도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독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서는 사실 이주영 장관 같이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 자꾸 이게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독도 문제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막 어처구니 없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저 쿠릴 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방 사계도서. 네. 러시아가 깔고 앉아 있는 섬. 거기에 러시아가 비행장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일본이 꼼짝도 못하면서 독도 명백한 우리 땅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뭐 몇 가지 시원 시설 같은 거 하는 거에 외교적으로 시비를 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번 그 조치는 적절치 못한 그렇죠.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를 밝혀주십사 부탁드리는 예, 그 겁니다. 과정 예. 뭐 언론에서도 밝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상은 했지만 팩트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예. 저금리에 결국 우리 가게들 소비를 늘린 게 아니라 빚만 늘게 했다. 그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들 좀 그랬었죠. 결국 빚 늘을 것이다. 이게 사실 그동안 빚이 있었기 때문에 빚이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안 풀리니까 금리가 낮은데 이제 설상가상이 된 건데 이 빚을 소비했을 수도 있고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썼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생각해볼 문제지만 빚을 졌습니다. 빚을 냈는데 그것도 아주 많이 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4년 10월 지난달이죠.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 자료인데요. 예. 은행의 가계대출이 547조 4천억으로서 1금융권만 따져서 547조입니다. 예. 지난달 대비 6조 9천억, 한 달 동안 7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7조 원의 대출을 받아간 건데 이 증가폭이 한국은행의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돈 빌려와가지고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 게 맞으니까요. 뭐 분양가 뭐 거래도 냈겠고 또 이런저런 투자도 했겠고 또 이사철이니까 전세값도 올려줬겠고 경기 어렵고 하니까 생활자금도 썼겠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간 금리가 낮아지면서 빚을 많이 졌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은행 가계 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이유가 주택 거래가 호조로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너무 자의적 해석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살리는데 1조 한 거 맞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은 8월에 6,800건, 9월에 8,800건이고 이 문제의 10월 달에는 1000건이 넘었습니다. 네. 한 달에 서울 아파트에서 10,000건 넘게 10,000명 이상이 아파트 거래한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2008년 4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 금리 내리고 이 금리 정책한 게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영향을 준 거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부동산 살리는 건 뭐 좋겠지만은 가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이게 맞습니까? 왜냐면 이 빚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당연하죠. 예. 게다가 요번 이 빚 늘어간 것 중에 하나 제가 체크한 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만 따로 떼어보면은 이 한 달 동안
6조, 7조 원 늘었을 때 9천억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조 가까이 7분의 1은 마이너스 통장을 썼다. 이거는 진짜 생활이 어려워 생활자금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달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한 건데 이런 저금리에 대한 역효과 이게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둥 바로 오늘이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는데 저는 혹시나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2%인데 이거를 깜짝 쇼로 한 번 더 0.25%포인트 1.75까지 낮추지 않나. 워낙 엔저가 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좀 분위기상 제가 느끼는. 그래서 동결이 하여간 지금 거의 다수설이긴 하지만 이따 한 10시 반 그때쯤에 봐서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지켜보면은 이게 관심 포인트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곤란하죠. 예. 오늘 한번 금리 정책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식 실업률 3%대잖아요. 근데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체감 실업률이 10%를 넘는다 그러죠? 예, 이것도 이제 통계청이 스스로 자료를 준 겁니다. 뭐 저는 전향적이다, 긍정적이다 보는데 통계 오류 이제 뭐 학교에서도 맨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물가 1%대라는데 체감은 한 5% 이상이고 또 많이 나오는 게 고용인데 우리 현재 공식 통계 3%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 실업률은 10%가 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10월 고용 도양 자료 발표했는데 공식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달부터 처음으로 고용 보조 지표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제 노동기구 ILO가 현재 고용 지표는 좀 부족하니까 이런저런 거 감안해가지고 좀 한번 바꾸는 지표도 고려해봐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 고용 보조 지표를 썼는데 10%가 넘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최초로 적용했다 이거죠. ILO 한 겁니다. 참조를 해가지고요. 그 어떤 점이 다르죠? 기존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실업자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이제 실업자는 15세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주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수입이 없었다.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었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생기면 나는 바로 취업할 거야. 이런 의사가 있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조건만을 보고 실업자다 합니다. 근데 이 고용 보조 지표를 보면은 여기에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잠재 구직자, 잠재 실업자를 포함을 시켰는데 뭐 아르바이트생들 포함도 시켰었고요. 또 육아 때문에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주부 이런 잠재 가족자들 또 4주간 구직 활동을 안 했지만 취업 준비생, 고시생 이런 분들 엄밀히 말하면 실업자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요. 이런 분들도 다 실업자를 넣어서 통계 봤더니 287만 명이었습니다. 300만 명에 육박했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We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몬,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푸르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안녕하세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수덤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